안녕하세요. 오늘은 낙찰가 외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경매나 공매를 시작할 때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부동산 낙찰을 받으면 부동산 그 낙찰가액 외에 또 다른 필요한 비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냐, 이것 때문에 두렵다라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있었고, 저 또한 처음에 경매로 아파트 낙찰을 받으려고 입찰 준비를 할 때 낙찰가액 말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비용들이 나오면 어떡하지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뭐 블로그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낙찰 외에 낙찰이 됐을 때 필요한 비용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일단은 처음에 낙찰가가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취득 비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취득세라는 건데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됐을 경우에 우리는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지방세라고 하는데요. 주로 토지와 건축물에 부과가 되고 건물을 새로 짓거나 기존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하거나 교환할 때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세율에 따라서 취득세 비용이 바뀌는데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에 기본 세율은 4%라고 해요. 그리고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와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다른데 뭐 1주택자, 2주택자, 뭐 다주택자일 경우에 뭐 취득세가 중과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적용되는 세율 같은 경우에는 정권마다 취득세율이 바뀌고 감면 대상이 바뀌는 게 있으니까 자세히 살펴보려면은 각각 검색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제가 했던 것들은 소액이었다 보니까 취득세율이 6억 이하일 경우에는 1%만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방교육세 0.1%라고 해서 낙찰가의 1.1%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계산기를 두드려 보거나 네이버에 취득세 뭐 계산기 이런 거를 살펴보면은 크게 제가 직접 뭐 암산하지 않더라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취득세가 일단 들어가고 그 외에는 일단 등록면허세와 등기수수료, 주택채권 매입, 뭐 농취증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법무사에게 다 일임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법무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항상 셀프로 등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셀프로 등기할 때 필요했던 거가 등록면허세 랑 등기 수수료 이건데, 등록 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제가 낙찰을 받았으니까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적혀있던 뭐 가압류, 뭐 근저당권 이런 거를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이제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거를 등록 면허세라고 하는데요. 보통 말소 건수의 7,200원, 그러니까 원래는 건수당 6,000원인데 지방교육세가 20%가 부과가 돼서 7,200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말소 건수에 7,200원을 곱하면 뭐 보통 한 두세 건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4,400원 아니면 7,200원 이렇게만 등록 면허세가 비용이 부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 수수료, 그 등기를 이제 해달라고 등기 촉탁 수수료, 여기에 또 말소 등록 건수가 3,000원이 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등기 촉탁 수수료 15,000원에 말소 등록 건수 3,000원 이렇게 들어가면 아주 기본적인 비용으로 경매나 공매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 필요한 비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 같은 경우에는 농지일 경우에는 농취증 발급 비용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등기부 등본 같은 경우에는 열람할 경우엔 700원, 발급할 경우엔 1,000원. 그래서 농취증이나 등기부 등본 서류 발급 비용 같은 경우에는 뭐 1,000원이나 2,000원 내외의 비용으로 아주 소액으로 이제 비용이 들 거고요. 여기에 또 중요한 게 주택채권 매입이라는 게 있어요. 주택채권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라고 해요. 그래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등기를 신청할 때 반드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되는데, 원래는 5년 뒤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통상 매입 즉시 할인하여 매각을 해서 그 차액만큼을 납부하게 돼요. 그래서
시가 표준액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되고 보통 뭐 2만 원, 3만 원 뭐 이렇게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는 안 내도 되겠지 했는데 요번에 800만 원 정도 되는 토지를 낙찰을 받았는데 주택 채권 매입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택만 내는 게 아니라 토지도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주택 채권 매입을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할인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인터넷 찾아서 주택 채권 매입이 얼마 정도 드는지를 산정하게 되면은 내가 진짜 총 드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동산을 제 소유가 됐는데 이제 이거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뭐 나중에 재산세, 그러니까 1년에 7월하고 9월 달에 내는 재산세나 아니면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양도할 경우에는 부동산의 중개 수수료를 내야 될 수도 있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낙찰받은 토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없이 매도인 매수인이 그냥 각각 직접 만나서 계약서 써가지고 진행을 해서 중개 수수료는 아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쨌든 내가 그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 시에는 50%라는 큰 금액이에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 비용을 다 제외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공제가 250만 원이 돼서 제가 이번에 소액으로 낙찰 받았던 토지에 대해서는 바로 팔았거든요. 뭐 3개월, 2개월 만에 35만 원인가 차익을 냈는데 너무 귀엽죠. 그것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받아서 0원이 됐어요. 근데 지금 사실 저도 정확하지는 않아서 왜냐면은 그게 매도를 한 이월, 그러니까 제가 4월 달에 매도를 했는데 6월 달까지 예정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7월 달에 하다 보니까 뭐 기한이 늦었다고 하는 데도 있고 안 늦었다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신고를 하긴 했으니까 저는 지금은 사실 토지 공매로 주로 알아보고 있는데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또 더 편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파트를 처음에 낙찰 받았을 때는 뭐 일명 이사 비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명도비라는 게 필요할 거고 미납 관리비, 새로운 임차인을 맞이할 뭐 수리비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각각 엑셀에다가 비용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얼마에 팔았을 때 얼마만큼의 이익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낙찰 비용 외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렇게 처음은 낙찰가, 그 다음에 취득세, 그리고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 뭐 주택채권 매입, 그리고 농지일 경우에는 농취증이나 등기부 등본 발급 서류 발급 비용, 그리고 아파트일 경우에는 뭐 명도비, 미납관리비, 수리비, 그 다음에 양도할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양도소득세,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세금을 많이 내는 게 목표예요. 더 큰 자산을 더 불려가지고 초기에 투자금을 더 많이 높게 해서 세금을 좀 많이 내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